않습니까? 이런 식의 행동은 제가 볼 때는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세대 차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우리 같은 세대가 볼 때는 좀 철이 없는 거고 젊은 세대들이 보면 뭐 할 말을 하는 거고 이런 윤캠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당의 전권을 쥐게 돼 있지 않느냐 후보가 되면은 대표론자가 왜 말이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네 말 안 듣고 후보 말 듣겠다. 2030을 대표한다. 네. 그 젊음으로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이준석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2030들은 꼰대한테 꺾였다라고 느껴요.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윤 후보와 관련해서 뭐 득표 전략도 없지만 간표를 막는 전략도 거의 없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된 비판이죠.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대선 후보에게 뭐 알랑거려서 정치하려 했다면은 울산합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디스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사과를 긍정적으로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경우 지금 보면은 홍준표 의원 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렇게 좀 화학적인 결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또 여권과 대비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진 교수님 뭐 이준석 대표 뭐 시사 끝장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진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토론도 많이 해보시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지금 지금 하는 일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죠. 아하, 이유는요? 그러니까 조수진 그 공보 뭐 단장이잖아요. 공보단장과의 그 갈등 속에서는 분명히 그 조수진 그쪽이 잘못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했어야 됐나? 예를 들어가지고 조수진 그 공보단장이 물러나겠다라고 했을 땐 그를 물러나고 자기가 그냥 남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네가 권력 싸움에서 이겼구나. 근데 자기 스스로도 그만두겠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수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밟아야 될. 사실은 개통상으로는 사실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위에가 위란 말이죠. 네, 그렇죠. 윗선이니까 당연히 명령을 따라자고 그 명령을 안 따랐더라도 징계를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잘라버리고 징계를 딱 때리고 후보한테 요구하고 교체를 저 사람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절차가 그 절차를 정당한 절차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행동을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버려 그 앞당기가 생략돼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당내에서 싸운다라는 생각보다는 당 밖에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당 밖에서는 이제 분열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행동은 제가 볼 때는 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세대 차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거든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조직에 들어갔으면 그 조직 내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한 다음에 그게 안 된다라면 그때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뭐 당의 입장 특히 이제 페미니즘에 관한 것도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당의 입장은 뭐냐면 그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을 강화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 자기 입장이지 당의 입장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같은 세대가 볼 때는 좀 철이 없는 거고 젊은 세대들이 보면 뭐 할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당 대표로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제주도 가고 이제 전라도 가고 뭐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랑 극적인 합의하는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이 있고 나서 불과 18일 만에 또 이렇게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니까 처음이라면 모르겠는데 또 두 번째니까 두 번째고 이래서 아마 더더욱 조금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나. 근데 캠프랑 이 굉장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른바 그 윤핵관이라고 이 대표가 지칭한 그쪽 그룹과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그랬잖아요. 입당 과정에서부터 대표 패싱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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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이제 제가 볼 땐 윤 캠프에서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 거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대표가 있는 데서 입당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겨루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나중에 대선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간에 그 내부의 주도권 헤게모니를 둘러싼 그렇죠. 일종의 뭐 갈등 싸움이라고 봐야 다음에 되겠죠. 이제 바로 이어진 게 이제 뭐냐면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의 그렇죠. 공천권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상 경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이준석하고 홍준표 이쪽하고 네네. 윤석열 캠프가 좀 대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갈등이 이제 봉합이 안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윤캠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 어차피 뭐 당의 전권을 쥐게 돼 있지 않느냐 후보가 되면은. 네.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가졌는데 대표라는 자가 왜 말이 이렇게 많어? 후보를 도와야지 왜 후보를 그래? 도와야지 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네 말 안 듣고 후보 말 듣겠다. 막 이렇게 나와 버린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이제 심해진 것 같고. 근데 대표라면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해결되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 이준석이 일종의 그 루비콘 강을 그냥 건너가 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그래라. 네,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라인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네. 세 개의 라인이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저 윤핵관 라인, 그 캠프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 홍준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김종인 라인이 또 다르거든요. 김종인, 뭐 금태섭, 임태희 또는 나중에 뭐 권경혜 같은 정태근 뭐 이런 네, 분들 네.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저 윤핵관 쪽은 그냥 강성 지지층. 그다음에 유튜브 네, 네. 이런 사람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할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된다. 우리가 해결문을 잡고 가면 되고 네, 너희들은 네. 우리를 따르기만 해.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거고. 경선 때의 그렇죠. 그 주류 그룹. 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2030 남성들의 표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세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즉 5060, 6070의 표에다가 2030 남성들의 표를 걸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안티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고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시종 교수한테 반대하고 신지혜한테 반대하고 등등등등의 행동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는 그걸 변수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특정한 연령대, 특정한 성별을 타겟팅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역시 선거에서는 결국 뭐냐 중도층을 누가 장악하느냐라는 거고 좀 더 개혁적인 모습, 좀 더 뭐랄까 좌클릭한 모습으로 네. 중도층을 향해서 나가야 이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이준석 대표가 뭐 딱히 그렇게 해줄 역할이 많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좋은 일을 해준 거죠. 윤핵관을 정리는 좀 해줬거든. 네. 윤핵관을 정리를 딱 해준 거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그립감을 좀 더 강하게 해준. 거고. 근데 한 가지 좀 첨부를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제 안티페미 뭐 이런 것들 선동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중도층의 민심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을 대표한다. 네네. 그 젊음으로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그 홍보 있죠. 홍보의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젊은이의 아이디어거든요. 요번에 아마 그거 보셨을 겁니다. 그 김영희 PD인가? 네, 예. 그거 보셨어요? 네, 이재명 후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말씀하시는 때 거죠? 뭐 깜짝 놀랄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저 경악했거든요. 네. 그때 이거는 5060 아재 감각이지. 지상파에서 하던 지상파 아재 감각이지. 이게 젊은이들 감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바로 이제 그가 하고 싶어했던 거 홍보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을 전적으로 맡기는 쪽 그리고 거기서 전권을 부여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다만 그 컨텐츠 있잖아요. 네, 그 네. 컨텐츠 자체는 김종인 위원장 하고 이제 그 정책팀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정책팀이 상당히 탄탄해 보이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주식시장 그거 나온 거라든지 이걸 보면은.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그쪽에서 홍보를 맡기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홍준표 후보는 그 내버려둬도 돼요 사실. 그뭐 혼자 삐쳐가지고 그래도 뭐 저 투덜거리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그 홍준표 의원이랑도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그 만나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뭐 그건 필요한데
근데 홍준표 후보가 뭐랄까 속이 좁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네. 이분이 약간 취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동안 뭐 이길 뻔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왜 윤석열을 선택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정권 내내 반정부 투쟁의 상징 역할을 했던 게 윤석열이에요. 네, 네. 그때 홍준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노바디였거든요. 네. 바로 그런 스토리의 텔링이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를 갖다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숟가락만 얹은 거거든요. 뒤에 탁 나타나가지고 이준석 딱 끼고 숟가락만 슬쩍 얹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그거 안 된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찾아간다 하더라도 아마 이분이 꽁해가지고 안 받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합류해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민주당에 견져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과의 어떤 좀 이 그림이 일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그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처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든지. 그리고 사실 이낙연 후보도 아주 적극적으로 붙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나서가지고 무슨 선대위원장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냥 상징적으로 손만 들어준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 역할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이제 네. 그 정도 역할을 해줄 만한 아량이 없어요. 두 후보 다.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 두 후보가 대선 후보가 못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세 명 중에서는 진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필요합니다. 홍보 미디어 쪽을 왜냐하면은 바뀔 필요가 있다. 저도 그 감각을 못 따라가거든요. 네. 저도 딱 보면 그 감각은 내가 못 따라가요. 아무래도 이번에 젊은이들이 감각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은 내가 뭐 오케이 뭐 따져가지고 얘기를 따지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 감성은 이건 어떨 수 있는 거예요. 감성은. 그리고 기술력이 그렇게 발달해서 그죠? 그 AI나 크라켄 이런 것도 사실은 기존의 문법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하기 힘든 거잖아요. 거고. 그다음에 그 묘한 그 감성들이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빨간 후드티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김건희 씨 뭐 사과하는 장면에다가 뭐 BGM 이 깔아가지고 이제 조롱한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연애 편지 쓰는 거냐 막 조롱했는데 그게 또 어떤 역효과를 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딱 보고 이걸 딱 보고 윤석열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과 우리는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의도한 효과를 대중들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현대의 대중은 그게 아니라 네가 뭘 의도했든 간에 우리가 참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감각을 가진 게 이제 2030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인물이 현재로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것 그래서 같다. 이준석 대표의 속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 다른 어떻게 풉니까 그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좀 월권하는 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누구를 영입하면 뭐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준석 대표가 가진 생각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저 2030만 남자만 붙이면 된다. 그 여자는 다 버리라는 얘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예 무망한 거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본인은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 역할만 하겠다라고 나가 있는 상황인데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맡기려면 그걸 뭐 윤 후보 본인이 나서는 것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그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번은 이렇게 홍보의 필요성, 물론 이제 홍보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뭐 하지만 홍보도 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준석 대표한테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분도 이제 그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그 감성의 코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실까 좀 의심 들었고. 그럼 지난번처럼 저 울산 저기 때처럼 뭐 그런 비슷한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예, 저는 보시나요?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효과냐면은 그 이준석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2030들은 꼰대한테 꺾였다라고 느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오히려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2030이 막 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좀 많이 과한 요구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주겠다. 꺾이고 들어간다. 허허허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그 저 울산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캠프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후보 저는 그 캠프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런 캠프 사람들을 방관하는 후보 자신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그 조수진 단장 뭐 얘기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후보가 얘기한 그 얘기는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오해할 한. 만하죠. 네. 왜냐하면 후보가 개입해야 할 순간에 개입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도 보면은 이제 그 한계가 딱 드러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팀 꾸린 걸 딱 보게 되면은 옛날 그 법사위 있던 사람들 예. 주로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추미애랑 막 공방이 있을 때 그때 자기 편을 들어줬던 사람들이고 거기 이제 무한 신뢰를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네. 평생 해보지도 못한 생각을 하고 그런 제언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둬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좀 익숙하게 가고 약간 총장 스타일이잖아요. 딱 보스 스타일로 딱 하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내가 일을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조직하고 정치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혀 다른 영역이죠. 의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타협의 기술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고 설득의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상명하복으로 움직여지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네, 훨씬 힘들죠 사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만나서라도 어쨌든 그렇게 잘 그 홍보의 중요성을 좀 된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안 가리거든요.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이면 가가지고 굉장히 빠르죠. 그냥 빠르고 예, 변화도 어제 빠르고. 했던 말 그냥 오늘 뒤 엎어버리고 뭐 어제 뭐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 오늘 또 확 공격할 수도 있고 막 나쁘게 보면은 멋있는 신뢰가 사람들.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좋게 보면 굉장히 노련하다고 볼 수도 있고. 노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아, 예. 이쪽은 굉장히 한번 원칙 딱 지키면 하면 그냥 쭉 나가잖아요. 근데 네. 그게 수정이 잘 안 돼. 수정하는 게 힘들고 예. 이쪽은 너무 수정을 잘하다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고 네. 이런 좀 극단적인 성격인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네.